여러분은 2월이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졸업식? 설날 연휴? 아마도 다양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숭례문 화재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숭례문 방화 사건은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 나자 창경궁에는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이유는 숭례문 방화범이 숭례문 화재 사건 전에 창경궁에서 1차 방화를 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은 왜 궁궐에 불을 지른 것일까요? 숭례문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약 2년 전인 2006년 숭례문 방화범 땡땡씨는 창경궁 문정전에 또 한 번의 화재를 냈습니다. 다행히 문정전 문짝 2개만 태운 채 화재는 진압되었죠. 창경궁 화재와 숭례문 화재는 개발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중한 문화재의 방화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 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화재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무리 중요한 시대라 해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국보급 문화재를 불러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궁궐의 화재는 현대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뜻밖의 대형 화재들로 궁궐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 임금은 궁궐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간 사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이 버리고 떠난 궁궐은 누군가 남아서 지켰을까요? 아니겠죠. 왕이 서울을 떠나자 권력을 가진 이들도 떠났고 전쟁을 피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궁궐은 불에 탔죠. 그렇다면 궁궐에 불을 지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임진왜란 당시 궁궐에 불을 지른 사람들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궁궐이 불탄 시점은 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였죠. 그러니 문화재의 중요성을 모르는 일본군이 궁궐에 불을 지른 만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궁궐에 불을 지름으로써 한 발짝 미래도 못 본 채 잠깐의 승리를 자축했던 것일까요? 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궁궐뿐만이 아니라 종묘까지 불에 탔죠. 또한 왕릉은 파헤쳐져서 왕의 시신이 사라지는 참담함도 겪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항상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문화재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는 천년 고도인 바그다드가 폐허가 되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산들이 약탈되어 행방이 묘연해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병인 양요 때는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의계를 약탈해 갔었습니다. 영구임대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겨우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정말 많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해 왔지만 큰 손실을 준 화재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입니다. 1904년 덕수궁에는 전례가 없던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로 덕수궁은 모두 불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 화재의 원인으로 덕수궁 함령전 아궁이가 지목되었습니다. 덕수궁의 대화재가 함령전 아궁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온도를 수리하고 불을 지폈는데 그때 불씨가 튀어 올라와서 함령전으로 옮겨 붙었고
덕수궁 전체로 불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이 화재로 아궁이에 불을 지핀 사람들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궐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불이 났다고는 하지만 궁궐의 난방은 장작이 아닌 숯을 이용합니다. 아궁이 구조도 일반 아궁이하고는 다르죠. 아궁이 안은 사람들이 들어가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그 안으로 작은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제 아무리 불씨가 튀어오른다 한들 함령전 건물에 옮겨 붙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덕수궁의 대화재는 사고사가 아니라 일본이 일부러 불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데요. 더욱이 이 화재 사건을 조사해 보고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이었던 박재순이었습니다. 박재순이 사고를 조사했다면 진범인 일본을 그대로 보고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 더욱이 이 사건의 전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덕수궁의 방화범은 무엇을 노리고 함령전에 불을 지른 것일까요? 당시 함령전에는 고종 황제가 머물고 계셨습니다. 고종 황제가 머문 공간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무엇을 노린 것인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덕수궁 화재가 일어난 뒤 10여 년이 흐르고 이번에는 창덕궁 내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날 불은 대조전 서원돌 쪽에 있는 궁녀의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조전과 희정당, 경운각 등 내전 전체를 모두 태워버렸죠. 오후 5시에 시작된 불은 오후 8시가 돼서야 진화되었습니다. 당시 창덕궁 대조전에는 순종황제와 순종황제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두 분은 급히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영경당으로 몸을 피신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덕수궁 함령전 화재 사건과는 달리 창덕궁 화재에 대한 사건 보고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수궁의 화재는 고종 황제가 머물던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였고 창덕궁의 화재는 순종 황제가 머물던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아버지와 아들이 머물던 곳에서 일어난 화재는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고종 황제는 결국 1919년에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덕궁 화재 사건이 있고 2년 뒤였죠. 갑작스런 고종 황제의 죽음을 두고 아직도 독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요즘에도 간간히 잊을만 하며 문화재 화재 사고 뉴스가 납니다. 문화재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문화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빼앗고자 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릇된 국가관과 그릇된 역사관, 그리고 인간들의 욕망과 실수로 인해 찬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재를 잃어버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